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우리 시장 너무 힘이 좋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었던 이 박스권 상단까지 일단은 목표치를 거의 다 채운 상황인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오늘 시장이요? 예상 밴드가 원래 한 2250에서 진짜 후하게 쳐주는 증권사가 2300이었는데 이제 네. 2300을 넘어섰고 하다 보니까 오르는 건 좋은데 또 올라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고민인 게 또 주식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삼성전자 올랐다가 제약바이오주도 올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포트폴리오 전략 짜기도 좀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또 여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맞춤 네. 전략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동학개미의 힘이겠죠. 이 코스피가 1년 10개월 만에 2,300선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이렇게 빨간 상승의 맛을 보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른바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전략들 지속적으로 MTN과 함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흐름 챙겨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30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가 넘는 상승을 이어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또한 1%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844포인트 선 현재 고점 부근의 움직임 코스닥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잘 나가주고 있고요. 나란히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다시금 슈팅 나와주고 있는데요. 6%가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2차 전지주들 어제 쉬어갔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튀어오르면서 LG화학은 4%가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선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4%대 강한 상승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4%가 넘는 상승 이어가고요. 시젠과 HLB 현재 0.6%, 1.7%의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인해봤습니다. 네, 급등과 급락 사이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을까요? 막상막하에서 챙겨보시죠. 자,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막상 종목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호재 속에 개장 직후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12%가 넘는 강한 흐름 보였고요. 삼성 SDI 11%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FNF도 오늘 다시금 강한 반등에 나서면서 9% 가까운 상승, 그리고 파트론 또한 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제조 설비 증설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급등을 이어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도 일제히 들어와 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10%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00원 선까지 올라간 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파트론 보겠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IT 부품주들 오늘 힘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파트론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5.8%의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고점의 움직임, 고점 부근의 움직임 11,750원 선 파트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이 6%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CJ, CGV도 6% 가까운 하락. 오늘 우리들 제약 낙폭이 깊습니다. 20% 가까운 하락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5%, 그리고 이노메트리도 8%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 제약 보겠습니다. 신속 진단키트 수출 기대로 5거래일 연속 질주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하락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현재는 17% 하락하면서 13,000원 가까운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노메트리 보겠습니다.
SK 인수설의 전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이 공시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하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노메트리가 현재 8% 가까운 하락세 기록을 하면서 28,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일단 정말 빠르게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걸까요? 오늘 하루는 일단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눌림목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도 가능한 구간인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홀딩 정도로, 그리고 조정 시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사실 그 차세대 양극재 배터리 NCMA 양극재 개발 성공 이슈가 나오면서 6월 달에 좀 급등세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7월 초에 7월 한 9일 정도에도 급등세가 나왔다가 2분기가 이제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이미 다 주가에 반영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LG화학의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가 GM 쪽에도 LG화학과 더불어서 NCM의 양극재 공급한다는 이슈가 일단 나와서 장 초반에 좀 강세가 흐름이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3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증설 이슈가 크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은요, 증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 급등을 합니다. LNF가 이제 그런 유상 증자, 주주 배정 유상 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증설 이슈였기 때문에 급등이 나듯이, 이 배터리 업체들은 증설 이슈가 나면 바로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나오겠고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유자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는 좀 이미 10% 두 자릿수 급등이니까 좀 조정을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를 했다면 끌고 가보고 이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파트론 보겠습니다. 일단 한 언론사에 따르면 애플이 신규 협력사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IT 부품주들이 좀 기대감을 품고 가고 있는데, 파트론은 수급도 좋아 보여요. 우리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 저는 오늘은 자제해보자 말씀드리겠는 게요. 단기 좀 슈팅이 좀 나왔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관련 종목들 최근에 이제 갤럭시 2020 언팩 행사가 이제 오늘 밤에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흐름이 카메라들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종목들이 하반기에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좀 올라왔는데, 오늘 하루 기준으로는 단기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될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파트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 것처럼 애플의 TOF 공급사 물색 소식 나오면서 오늘 부품들 카메라 부품도 올라가는데, 어제 될지 모릅니다. 나무가란 얘기도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옵트론텍, 파트론 네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게 MCNS가 될 수도 있고, 자화전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지켜볼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매도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 홀딩을 하시더라도 신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관점에서는 일단 자제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론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럼 이 파트론의 대안주로서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카메라 종목들은 오늘 좀 전체로 좀 올라갔으니까요. 제가 FPCB 쪽에서 최근에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 한번 말씀드리는데, BH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H는 기관들은 최근에 많이 담지는 않고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급이 좀 제법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안 좋습니다. 적자였고, 그리고 적자였지만 어쨌든 컨센서스 부합 수준이고요. 외국인들이 좀 최근 한 달 동안 49만 정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최근에 좀 입지를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히 북미 고객사가 이제 애플이죠. 애플 쪽에서 OLED 탑재 혜택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될 거고, 최근에 또 폴더블용 FPCB 수요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좀 모멘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WAVE 기반의 또 5 G폰 출시가 좀 많이 늘어날 건데, 거기에 동사의 안테나용 FPCB가 좀 혜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용 FPCB 쪽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모멘텀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DKD랑 공동 개발한 안테나 케이블이 퀄컴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다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조정 나오고 다시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은 하반기에 과연 채택이 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될지 안 될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매수 못 하거든요. 결정돼 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하반기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실적 피크는 사실 3분기로 봤는데 애플의 어떤 신제품이 출시가 늦어지면서 6년 4분기 이연될 거라서 좀 그 실적 피크는 올해 4분기가 되겠지만 연간 추정치는 변화만 없는 상황이고 동사는 지금 어쨌든 그 디스플레이 업체로서 지금 밸류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 퀄컴으로부터 그 안테나 케이블 승인이 확정되고 채택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5G 업종으로서의 밸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그 25,000원 정도 이하권에서 말씀드리겠고 그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 대안주로서 BH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AS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에 매수 신호 주셨습니다. ABL 바이오요. 적중했어요. 25%가 넘게 오르면서 목표가 달성했는데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그 타임 좀 늦긴 했어요. 사실 장 초반에 목표가 저도 터치하자마자 이게 앞단 고점 넘기지 못하면서 밀리길래 그냥 전량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사실 밀리지 않았었는데 1시 19분 사이에 공시가 나왔는데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이제 그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지분을 기존의 8.26%에서 3.9%, 그러니까 4.36%를 줄였다는 공시가 나오고 HTS상에 이제 그 뉴스가 뜨면서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하는 타이밍이 좀 만약에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놓친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차익을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지만 이거 많이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아직은 그 매도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는 일단 자제하시고 아마 좀 그 눌림목 오게 되면은 주가 위치로서는 대략 33,000원 정도 이하권에서는 신규 매수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 시기는 아직이라고 하십니다. 보유해서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이창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